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철천지 원수만도 못하더군요. 최근 한 80대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털어놓으신 고백에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자 자신의 집을 팔아 자식들 몫으로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후 본인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홀로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현명한 것이었을까요?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2010년에는 25%였던 것이 2019년에는 9%로 급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노인들도 새로운 버팀목을 찾아 나서는 추세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며 깨달은 지혜를 압축해 정리한 영상이니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 말년에 꼭 필요한 버팀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 대신 전문가의 돌봄을 받아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자식을 돌보는 대신 타인의 돌봄을 받으라는 조언은 어쩌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며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 요양보호사는 자식들에게 줄 수 없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일상적인 돌봄을 계속 제공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부담을 덜게 되어 부모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게다가 전문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경우 의료적 지원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이는 자식들이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부모님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부모님 스스로도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부모님을 대할 수 있게 되며 부모님 또한 안정감을 가지고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지내는 힘을 길러라입니다. 부부로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부부 각자가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거나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더 소중히 느끼게 되고 각자의 생활에 대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움은 결국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고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 영화나 여행을 즐기는 능력은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지내는 힘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혼자 지내는 것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자유이며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어 관계 역시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혼자서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돈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써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애쓰지만 그 돈이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지금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의미 있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 자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 생활, 여행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금의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더욱 편안하고 친밀해집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즐기는데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라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활력을 줍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취미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피아노, 도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손가락을 움직여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을 주며 도예를 배우는 것은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해줍니다. 이는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취미는 우리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표현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취미로 삼는다면 신체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근력 유지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와 기쁨들이 모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번째로 부부 사이의 규칙을 만들어라입니다.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인적인 외출에 대해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등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간섭을 줄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부 사이의 규칙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일정 시간은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거나 가사일을 분담하여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부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규칙을 통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의 규칙을 세우는 것은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은 각자 산책을 나가거나 주말에는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즐기기로 하는 등의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부부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각자의 개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사일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6번째로 냉철한 마음가짐을 가져라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냉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기대를 걸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자식들에게 독립을 허락할 때 자식들도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냉철한 마음가짐은 자식들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자식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자식들 또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식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더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식에게 독립을 허락하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라입니다. 우리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고독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는 건강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우리가 노후에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의 목적을 찾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들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와 웃음은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나 노인회관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참여하거나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시도가 쌓여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대화의 주제가 끊이지 않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더하고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즐거운 취미는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에서 끼들은 지혜를 전해요.